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발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모발의 진단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두피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발의 특성과 브러싱 테크닉도 요번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모발의 물리적 특성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흡습성인데요. 흡수성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자, 보면 모발이 수분을 흡수하는 것은 케라틴 단백질의 친수성 때문이에요. 케라틴 단백질이 어디에 있었죠? 모피질 안에 있었죠? 그래서 모피질이 친수성이에요. 그런데 모표피는 친유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모발 내에 침투한 수분은 모발 섬유 사이사이 공공의 벽에 흡착이 돼요. 자, 건강한 모발의 수분량은 보통 10에서 15% 정도고요. 샴푸는 40%까지 증가는 하긴 해요. 그러나 공기 중의 습도나 모발 손상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은 10에서 15% 수분이 함유하고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요. 손상모는 10%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머리를 건조시켰을 때 모발에 수분이 남아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손상모는 다공성 모발이라고도 하는데 손상모가 다공성 모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모표피가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나 화학적인 그러니까 이유 때문에 손상이 됐을 때 어, 모표피가 손상을 입으면 아무래도 모피질이 친수성이다 보니까 수분을 많이 이렇게 머금어요. 그래서 샴푸를 하고 나면 손상모 같은 경우는 쉽게 타월 드라이도 잘 안 되고 드라이로도 잘 마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손상모는 수분이 옆에 있었을 때 더 많이 끌어당기지만 건조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건강모보다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모발이 되게 푸석푸석해 보이고 건강하지 않은 윤기감이 없는 그런 모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손상모에서 10% 이하다라는 거는 건조한 상태일 때 수분이 옆에 없는 상태에서는 그 정도로 적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 탄력성을 볼까요? 물리적 특성 중에 탄력성이 있는데 모발의 탄력성은 모발을 잡아당겼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하며 모피질의 두께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쵸. 탄력성은 잡아당겼을 때 원래 상태로 회복되려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에 많이 비교를 하죠. 스프링을 눌렸다가 놔도 놓으면 다시 튕겨져서 그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 상태. 음, 너무 심하게 잡아당겨 한계점을 넘어서면 끊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인장 강도의 지점이다. 인장 강도가 말 그대로 잡아당겨서 잡아당겨지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도를 지나치면 끊어지는 시점이 되겠죠. 그 지점이 인장 강도 지점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모발은 모발 길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늘어나는데 건강모는 약 20%, 젖은 모발은 50에서 60%, 펌즈가 도포된 경우는 약 70%까지 늘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발은 탄력성이 있어요. 그냥 건조한 상태에서도 있지만 그게 젖은 상태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펌제라는 거는 일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포된 경우는 70%까지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탄력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펌제는 어떤 화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어, 그 이 탄력이 그러니까 뭐야 도포되고 70%까지는 탄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과연화가 된다고 하죠. 모발이 손상되는 정도니까 조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팽윤성을 볼까요? 모발의 팽윤성은 어, 어떤 물체가 액체를 흡수하여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최적을 늘리는 현상, 팽창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의 주사슬이나 곁사슬이 수소결합과 이온결합은 물에 의해 절단됨으로써 늘어지며 탄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된다. 주사슬이라는 거는요, 주세결합을 말하고 곁사슬이라는 거는 측세결합을 말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모발을 물에 담가두면 길이가 1, 2%가 직경은 15%, 무게는 30%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길이 변화보다는 직경의 변화가 더 크다. 그러니까 물이 안에 모발 안에 팽창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모발의 단백질의 그물망 구조에 의해 침투한 수분이 망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 밀어 넓히기 때문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팽윤성은 모발이 팽창되는 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그 모피질 안에 머금으면서 거기를 확장시킨다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물 분자가 감소하거나 없어지면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에 의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맞죠? 팽윤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발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열 변성이에요. 열 변성은 열에 의해 모발이 변하는 성질을 말하며 건열과 습열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건조한 모발은 비교적 열에 강하지만 젖은 모발은 열에 의해 케라틴의 가수 분해와 구조 변화 등의 손상을 받는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스타일링을 할 때요. 아이롱이든 드라이든 뭐 130도 이상이에요. 심지어 뭐 플랫 아이언이나 뭐 고데기라고 불리는 텅이라고 하는 그 아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심하게는 2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상태에도 모발이 적당하게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분만 있을 때는 모발이 그걸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그 열에 의한 변형 뭐 수소 결합에 의한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도 모발 손상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 상태가 건조할 때가 훨씬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런 열을 가했을 때는 모발의 손상도가 심해져요. 그래서 플랫 아이언을 쓰든 그 뭐 아이론 같은 거 어쨌든 열기구를 쓸 때요. 물이 촉촉한 상태, 수분이 10%에서 20% 정도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 이상인 상태에서 그 열기구를 댔을 때 그 모발이 타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칙 하면서 수분도 막 일어나고 그 수분 그 스팀 열에 의해서 두피가 될 수도 있지만 모발은 손상을 엄청나게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말하는 것처럼 멸변성에 의한 어떤 스타일링도 그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건조한 상태보다 모발 젖은 상태가 훨씬 더 손상을 많이 받게 된다. 자, 그리고 산과 알카리가 높은 화학약품에 젖은 모발에 열을 가하면 큐티클의 손상으로 인해 간촉물질이 유출되어 모발의 다공화로 손상이 촉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발은 가장 건강한 상태일 때가 약산성 4.5에서 5.5 내지는 6까지를 봐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산성이면 그 4.5보다 더 아래쪽 0쪽으로 가까운 pH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모발이 녹을 수 있고 너무 산 쪽으로 가도 알칼리 쪽으로 가도 모발이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 그렇게 그런 화학적인 제품을 발라놓고 그러면 아무래도 모발이 젖어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표피가 큐티클이 손상을 입게 되고 손상을 입게 돼서 연화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큐티클이 단단하게 5개에서 15개 층으로 켜켜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잘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가 깨지고 그 층이 찢어지면서 안에 모피질 안에 들어있는 간축 물질,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모발의 손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그 다공화 아까도 말했지만 모발이 손상돼서 모표피가 찢어진 그래서 구멍이 뻥뻥 난 그런 다공화로 모발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조한 모발에 열을 줄 경우는 120도 전후에서 평균이 되고 130도, 150도 전후에서 변색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발이 어쨌든 건조한 모발에서는 보통 그 드라이기 했었을 때도 나왔지만 130도, 150도 정도, 130도 미만 정도 되는데 그럴 때에서는 모발에 이제 변화는 일어나고요. 130도, 150도 이상에서는 모발에 이제 조금 색이 변하게 되기도 해요. 이거는 뒤에서 빛에 의한 변형, 색상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겠지만
열에 의해서도 모발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 계속 그 헤어스타일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근에서 가까운 두피 쪽에 가까운 모발은 이제 신생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해. 그래서 내 본연의 색을 갖고 있지만 머리가 긴 분들은 아래로 갈수록 더 오래 많은 그 스타일링을 거친 머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내 원래 모발보다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광합성 빛에 의해서도 뒤에 나오지만 빛에 의해서도 모발이 자연적으로 밝아지기도 하지만 이런 열에 의해서도 모발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분명 손상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광변성. 이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발이 태양광에 의해 변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광에 의해 광변성은 태양광 중에서도 자외선에 의해 이런 변하는 성질을 보여준다는 건데, 어, 모발에 영향을 미치는 광선은 적외선과 일부의 자외선. 자, 두피 관리에, 모발 관리에 응용되는 열선이지만 화학약품에 젖은 모발에 장시간 노출하면 화학 반응 촉진을 과하게 하여 모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젖은 상태라던가 화학적인 제품이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열을 주거나 자외선을 입힌다는 건 햇볕에 의해서 태양광에 의해서 그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열에 의해서도 햇볕에 의해서도 모발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모발 손상도가 좀 높아요. 그 단순히 열에 의해서만 또 물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바람이라던가 어떤 바람의 마찰이라던가 바람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자외선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습도, 건조한 상태에서 모발은 더 많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대전성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모발의 대전성은 정전기를 띠는 성질을 말한다. 모발의 대전성은 양극성을 가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경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마찰 전기를 일으키기 쉽고 만들어진 전기가 머물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발의 정전기가 심하면 모발의 플러스 전기가 모근부로 흘러들어가 모유두에서 쇼트를 발생시켜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정전기를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말 그대로 우리가 왜 빨래를 할 때 세제를 쓰잖아요. 세탁 세제를 쓰고 나서 만약에 그냥 그렇게 말려서 입으면 어떻게 되죠? 입을 때도 막 머리에 정전기 생기고 뭐 따닥따닥 걸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죠? 그쵸. 섬유유연제예요. 근데 모발도 마찬가지로 모발 샴푸만 사용했을 때는 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서 린스라던가 트리트먼트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pH도가 맞아서 이런 정전기 일어나는 그 현상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전성은 정전기를 띠는 성질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를 단순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함 물론 그렇지만 그 작용 중에서는 이런 역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모발의 화학적 특성을 보면요. 모발은 18종의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경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80에서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멜라닌, 지질, 수분, 미량 원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모발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였죠? 지난번 모발 구조에서 얘기했었을 때 나왔는데 모피질이라는 데죠. 모피질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케라틴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가 약 51%, 수소가 약 6%, 산소가 약 21%, 질소가 약 17에서 18%, 황이 약 5%이다. 모발은 아미노산의 펩티드 결합에 의한 고분자 화합물로서 주세결합과 측세결합에 의한 결합으로 구성되어 화학적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모발이 주로 주세결합과 측세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주세 결합은 단백질에 의해서 세로로 만들어진 그 결합을 얘기하는데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모발의 어,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고, 모발 안에 이렇게 우측에 보면 수소 결합이 있고 시스틴 결합이 있고 이온 결합이 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측세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측세 결합이 모발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주세 결합을 보게 되면요. 아미노산이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주세 결합은 폴리펩티드끼리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폴리펩티드 결합을 이루고 있어 결합력이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주세 결합은 측세 결합에 비해 결합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모발이 가로보다 세로로 더 쉽게 끊어진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보면 여기 모발이 자연적 상태일 때는 알파 나선형 구조이지만 잡아당기면 베타 병풍 구조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면 주세 결합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이 연속되어지는 거. 그 펩티드 결합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게 연속되어지고 여러 개가 되는 것이 폴리펩티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주세 결합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자, 뒤에서 다시 측게요. 측세 결합은 보면 자, 주사슬과 주사슬 사이에 가교를 형성하며 강도와 탄력성 등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측세 결합이 그 모발 안에 있는 구조 중에서 주세 결합, 세로로 된 결합과 가로로 된 측세 결합이 있구나를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측세 결합 중에서도 또 그 안에는 시스틴 결합도 있고 이온 결합, 그 혹은 염결합이라고 하는 결합도 있고 수소 결합, 펩티드 결합, 소수성 결합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자, 보면 시스틴 결합은 모발의 단백질에서만 존재하는 모발의 탄력과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측세 결합 중의 하나로 유황이 S죠. S로 표기되는데 유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두 개가 황을 사이로 결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축세 결합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결합으로 화학적 약품을 사용해야만 끊어져요. 시스틴 결합은. 그래서 우리가 시스틴 결합을 끊어야지만 모발이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스틴 결합이 끊어지려면 화학적인 환원제라고 하는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펌할 때 우리는 파마약을 사용해줘서 그 환원제라는 파마약을 사용해줘서 시스틴 결합을 끊어서 또 다시 로트의 모양으로 변형을 시키고 또 굳히는 중화제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건 다시 펌어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이온 결합, 염결합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은 또 뭘까요? 이거는 카르복실기는 음이온, 아미노기는 양이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전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모발의 강도를 제공하는 결합이나 등전점을 벗어난 pH가 되면 결합력이 약해진다. 보통 퍼마약이 알카리성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염 결합을 절단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지금 방금 전에 시스틴 결합도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만 끊어진다고 했지만 이 이온 결합, 염결합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pH를 이렇게 조금 낮춰진 알카리성 제품을 써야지만 이 이온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두 결합을 끊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펌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펌어 때는 측세 결합 중에서 시스틴 결합과 이온 결합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결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세의 가운데 혹은 인접된 주세 간의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결합력은 약하고 물에 의해 간단히 절단되지만 건조되면 재결합한다. 건조되면 재결합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수소 결합을 이용하는 것이 블로우 드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발이 건조한 상태보다 물에 젖었을 때 쉽게 늘어나는 것이 수소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젖힌 상태에서 우리가 물이 약간 수분이 들어가서 젖어진 모발을
드라이로 변형시키고 형태를 변형시키고 때로는 아이롱으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열기구를 쓰게 되면 이제 마르게 되죠. 그렇게 마르게 되면서 건조하게 되면서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재결합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스타일링,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다시 보여주는 그 얘기예요. 칙색 결합 중에서도 수분이 수분과 텐션을 이용해서 어떤 변형을 만들고 건조되면서 텐션이 제거되면 그 형태로 다시 굳혀지는 거. 그게 블로우 드라이나 아이론 세팅 같은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또 모관부가 나왔는데요. 모관부 같은 경우는 모관부가 뭐였죠? 그쵸. 모발에서 두피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모발의 총 명칭이 모관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목은 안에 모낭 안에 모발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그 안쪽에서 봤을 때는 모근부였고요. 두피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발의 부분이 모관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관부는 그것이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이었는데 모두가 세 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사람들은 모수질을 갖고 있지 않고 모발 중에서도 한 사람의 머리 중에도 어떤 머리에는 모수질이 있고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연속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목표피 같은 경우는 모관부의 제일 바깥층 그러니까 큐티클이라고 보시면 큐티클이죠. 그래서 김밥의 김에 해당하는 자 전체 10에서 15% 정도를 갖고 있고 얇고 투명한 막이 5개에서 15개 층으로 생선 비닐처럼 규칙적으로 겹쳐져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아시면 되시고요. 친유성이고 그래서 화학적인 저항성이 강하다. 친유성이기 때문에 물하고도 친하지 않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모피질은 모간의 85에서 90%를 차지.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했었죠? 아미노산이 간축 물질이 80에서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 멜라닌을 포함하고 간축 물질도 있고 뭐 미량 원소도 있고 뭐 지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소량으로. 그리고 그 안에 모수질이 있고요. 모발의 가장 중심부예요. 김밥의 단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속이 비어 있고 공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좀 가볍다라고들 표현을 해요. 모수질이 있으면 펌어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했었죠. 없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자, 정상 모발인 경우에는 목표피가 최소 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단단하고 목표피 손상이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적당한 강도의 보통의 질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정상 모발은요, 딱 봐도 윤기감이 자르르 흐르고요. 모발이 거칠거칠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 곱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거죠. 정상 모발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윤기가 있고 만져보면 탄력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모발이에요. 자, 건성 모발은 드라이기나 뭐 아이론 열기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아까도 말했듯이 광변성 때문에 말했었죠. 또 자외선에 의해서나 샴푸를 너무 많이 해도 알칼리성이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단백질이 손상이 되는 상태고요. 어, 뭐 샴푸를 하고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도 모발에 기름기나 윤기가 없을 때도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건성 모발은 화학적인 작용을 많이 모발에 영향을 줬을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푸석푸석하고 눈으로 딱 봐도 윤기감이 전혀 없는 모발이고요. 자, 지성 모발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체질이나 내분비 실소 영양 장애 혹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샴푸를 하고도 1시간 후에 머리에 기름기가 돌거나 육안으로 봐서도 과다한 피지가 확인이 되는 모발이죠. 물론 한참 사춘기 막 발육이 왕성할 때에도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지성 모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춘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거. 자, 지성 모발이 있고요. 탈모성 모발은 유전적인 체질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으로 모구, 모유두, 모모세포 부위, 신진대사 기능 저하, 남성 호르몬의 영향, 두피 긴장에 의한 국소 혈류 장애, 내분비 시소 영양 장애,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그리고 피지 분비 과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발이죠. 탈모성 모발은 요즘에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 호르몬 때문에도 되게 많이 생기고요.
또 워낙 우리가 과잉 영양 때문에도 생기고 또 여기도 계속 나왔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지만 또 과한 저기 뭐야 우리가 우리가 평생 뭐 한다 그러죠? 다이어트 한다 그러죠? 다이어트 때문에 먹다 말다를 반복해도 그 안에서 그 이상 장애가 일어나서 탈모가 생기기도 하니까 너무 과한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어쨌든 탈모성 모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항성 모발 같은 경우는 어, 심하게 건강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심하게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자, 목표피가 지나치게 겹쳐 있거나 단단하고 뻣뻣한 느낌의 질감을 가지는 그런 모발들이 저항성 모발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모발을 적신 후에 모발로부터 물이 떨어지는 정도가 클수록 저항성 모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도 말했지만 목표피는 친유성이지 친수성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그 정도가 엄청 심한 거예요. 이런 모발은 파마도 되게 오래 둬야지만 모발이 연화돼서 펌도 될 수가 있고 염색도 잘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저항성 모발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곱슬 모발. 그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의 모발 중에서도 나왔었던 거지만 곱슬 모발도 유전적인 것이 주 원인이기도 하고요. 직모에 비해 마찰이 약하고 영구적인 직모로의 시술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모발 그 곱슬머리를 스트레이트 펌 같은 거 하고 나서도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직모가 되진 않죠. 그래서 새로 나는 머리들은 다시 스트레이트 펌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발의 유형을 봤고요. 자, 보면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는 육안으로도 지금 이게 그 현미경처럼 이렇게 당겨서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는 그래도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원래 이렇게 보면 윤기감이 흘러요. 피부에도 지성이 이렇게 피지막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막처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그림상에는 많이 느껴지진 않지만 조금 더 윤기감이 흐르고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 갈라짐이 있어요. 갈라진 현상이 있기 때문에 피부 그리고 관찰하는 기계로 봤을 때 이렇게 뚜렷하게 현저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상 두피 같은 경우는 촉촉한 정도의 적당히 필요한 정도의 피지막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대신 두피가 깨끗하죠. 이제 비듬성 두피는 저렇게 가각질화가 일어나서 하얗게 보인다라는 거. 자, 보면 화학적인 손상모는 저렇게 큐티클이 켜켜이 일어나 있고 끊어짐 현상이 있어요. 주세 결합, 측세 결합이 끊어지는 상태인 거죠. 모발이 그만큼 그 강력한 결합들이 깨질 정도니까 화학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 저런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열에 의한 손상도 저렇게 다공성 모발이 될 수 있고 갈라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의 뭐 피지 과다 분비는 샘솟아 있죠. 피지들이 중간중간에. 자, 모반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거는 점이란 뜻이에요. 저걸 너무 확대해서 보니까 저게 좀 희한하게 생겼죠. 자, 모발의 손상과 피지라는 사진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넘겨주시면 돼요. 자, 모발 손상의 분류를 보면 원인에 따른 분류가 이제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손상. 방금 물리적인 걸 계속 봤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물리적인 거에 또 가장 손쉬운 건 뭐냐면요. 사실은 마찰도 마찰이지만 쥐어 트는 거. 트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머리 중에서 일명 똥머리라고 하는 그렇게 머리를 베베 꼬는 현상에 의해서도 모발은 손상이 많이 돼요. 자, 열에 의한 손상은 좀 전에 많이 얘기했었죠. 마찰에 의한 것도 맞죠. 바람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샴푸한 후에 타올 가지고 너무 머리를 비비는 현상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잘못된 커트는 뭐가 있을까요? 커트가 절삭력이 좋은 가위로 써야지만 되는데 절삭력이 좋지 않은 가위? 그래서 일반 가위로 머리 자르지 않죠. 네, 어린 친구들이 장난삼아 친구들 머리 막 일반 가위로 자르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나 레자라는 것들을 시술할 때 그것도 레자도 칼날이 잘 들지 않는 것들 무딘 애들을 잘못 긁어서 자르게 되면 커트에서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화학적인 손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펌제를 쓰는 건데 펌을 시술을 많이 자주 한다던가 뭐 염색을 자주 한다던가 탈색을 한다던가 그런 화학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럴 수 있죠. 퍼머넌트 약품이 화학적인 원인에 속하는 거죠. 염탈색 말씀드렸던 거 맞고요. 영양소 결핍 같은 경우도 예, 여러분들이 과식과 폭식, 과식 폭식도 문제지만 또 거식증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먹다 안 먹다를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 태양광선에 의한 거 말씀드렸었죠? 일상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안에 있는 거 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 좋은 습관들, 머리를 막 비비거나 베베 꼬거나 뭐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또 가장 큰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그 초미세먼지는 너무너무 가늘어서 우리가 피부 호흡을 하는데도 뚫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모발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손상의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과제 활동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수업에 대한 요약 5줄 이상 해주시면 되시고, 시간 늦지 않게 다음 주 월요일 저녁까지 과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두 번째 수업에서 뵐게요.